충남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도민은 4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을 맞아 벌이나 뱀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추석 성묘할 때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4생활권과 6생활권의 첫 행정동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센터도 함께 개청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도 기대됩니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협업을 통해 두 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와 수소연료 전지차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도민은 44.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6일 0시 기준 충남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48만 5,064명입니다. 이는 전체 도민 중 70.5%로 전국 1차 접종 평균 68.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충남은 44.6%로 전국 평균 41.2%보다 높았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령자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시군별 1차 접종률은 서천 81%, 부여 80.6%, 논산 80.2% 등으로 높게 나왔고 반면 인구수가 많고 평균 연령이 낮은 천안과 아산은 각각 62.4%, 69%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전체 등록 외국인 87,450명 중 55.2%인 48,243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0.1%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도 일부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계속된다며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지역과 소득계층 간 분열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16일 중앙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천안시가 추진한 천안사랑 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와 수소연료 전지차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50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다만 화물차는 2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미세먼지 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추석을 맞아 성묘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이나 뱀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시작된 성묘와 벌초.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가을 불청객 벌입니다. 더위가 끝난 뒤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는 모두 5,663건. 이 가운데 33.9%인 1,900여 건이 추석 전 한 달 동안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벌쏘임 사고로 인한 충남 지역 사망사고 41건 중 26건은 산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20건은 벌초나 등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청 역시 지난 7일부터 벌쏘임 사고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성묘나 벌초 시 산행하기 전에 향수와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자세로 빨리 그 머리를 감싸고 그 자리를 빨리 그 한 20m 이상을 떠나야 됩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제거하고 얼음 주머니 등으로 찜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에 쏘이면 붓고 구토나 어지럼증,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19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말벌의 경우에는 호흡곤란, 기도 보정 등 생명 위험이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즉시 119 신고하여 응급처치 받으시고 1시간 내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뱀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물린 부위를 내려놓고 물린 부위의 위쪽을 묶어줘야 합니다. 아울러 바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맺고 소방대출 1, 2차를 실시하는 등 모두 500억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10월 둘째 주부터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를 맞이한 천안시 청년의 날과 천안 청년 주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의 곽원태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곽원태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청년의 날과 이 청년 주간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년의 날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청년의 날 어떠십니까? 생소하시죠?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올해 두 번째이고요. 오는 9월 18일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젊은 하루, 청년의 날입니다. 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천안 청년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들의 행사입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천안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고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천안 청년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천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5개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온 오프라인 청년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기간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에는 성정동 및 두정동 일원에서 청년 북 콘서트와 공연 등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수요일에는 두정동 취향회관에서 도심 속 캠핑과 재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되었고, 오늘은 천안역 인근 볼트에서 참여형 전시 및 문화체험을,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광덕면 화이트블럭에서 야외 영화 상영 및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관련 행사를 하면서 매 순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과 그 젊음이 주는 열정, 열기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이야기와 땀과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 하나 꼽을 수 없게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 지역 청년 여러분께서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을 계기로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희 천안시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천안시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천안시에서는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며 청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공간 사업으로 내년에는 불당동과 부정동에 2개소 설치 예정이며 청년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사업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순수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에게 시혜를 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청년이 더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데 애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저도 더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의 곽원태 과장이었습니다. 세종시 4생활권과 6생활권의 첫 행정동 신설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센터도 함께 개청하게 되면서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도 기대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6생활권에 속한 해밀동.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15일년째 3,082세대 8,4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주민센터가 없어 인근 도담동까지 이동해 민원 행정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해밀동 복검이 준공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행정동인 해밀동이 신설됐고 조만간 주민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최근 리모델링까지 마친 이곳 해밀동 주민센터는 오는 28일 업무에 들어가고 다음 달 1일 정식 개청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4생활권에 속한 방곡동. 이곳은 해밀동보다도 3년이 빠른 지난 2017년 10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담동에서 관할해왔지만 역시 지난 7월 복검이 준공됨에 따라 다음 달 말 방곡동 주민센터가 정식 문을 열게 됩니다. 그동안 해밀동과 방곡동 주민들이 주민센터 복검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행정동을 개청하게 되어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여가 생활을 누리고 소통과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1, 2, 3생활권 중심으로 이뤄져 온 행정동 신설이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4, 5, 6생활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위치 기반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비상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정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등 비상의료기관의 운영시간과 진료 과목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세종N을 입력해 접속하면 됩니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구대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합니다. 일명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인사 배치할 때 시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종시의 주요 시책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최일선 치안 현장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각각 한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협업을 통해 두 도시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도시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연말까지 산업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나 부담금 감면은 물론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가 2021년 지역사랑 상품권인 아산페이의 판매가 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아산페이는 2017년 2억 원, 2018년 3억 원, 2019년 5억 원 규모로 발행되다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714억 원으로 대규모로 발행을 시작하고 올해에는 2천억 원 발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페이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2020년 아산페이의 사용은 소매업 61%, 음식점업 17.9%, 기타 순으로 이뤄져 있다며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서 주로 사용됐다는 결과는 아산 시민이 실생활과 밀접한 소비가 아산페이를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의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은 셔클. 셔클의 대중화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선버스와 택시까지 경쟁 수단이다 보니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일생활권 셔클 이용자가 늘었다고는 하나 기존 201번, 202번 수요 대체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선 나오는 데다 201번이 셔클 운송객의 3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택시업계가 일생활권 외 추가 도입에 반기를 들고 나서 2, 3생활권 확대 도입이 쉽지 않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창고에 개 70여 마리가 열악한 환경 아래 방치된 가운데 상당수는 병에 걸려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천안시가 파악에 나섰다고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천안시 유기견 봉사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쯤 한 남성이 열사병과 피부병에 걸린 개 9마리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며 당시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온 개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봉사자 B씨는 A씨가 창고에서 기르는 개들이 중성화가 안 돼 있어 그 안에서 번식이 계속 이뤄져 개체수가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창고 안에 개를 구조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다면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결식 우려 아동에게 권장 대비 낮은 급식비를 지원해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한지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기준 시가 책정한 급식비는 일식당 5,000원으로 기준 대비 1,000원 적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내년 9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창면 읍내 1위 마을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기 위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326명. 이 가운데 40.7%, 133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관내 50인 이하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모든 피해 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검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은봉면과 둔포, 영인, 신창 4곳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마련해 오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업 고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비대면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연중 시행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우울증 선별 검사로 고위험자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선별 검사는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종시 공무원 특공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판 직원들이 거둔 전체 시세 차익이 6,8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아파트 2만 6천여 세대 가운데 5천여 세대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됐습니다. 5세대 중 1세대꼴입니다. 또 이를 통해 거둔 전체 시세 차익도 6,8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약 1억 3,6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매 거래는 1,764건으로 시세 차익이 501억 원 수준이었고, 매매 거래는 3,334건으로 시세 차익은 6,3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송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준 뒤 매매를 하는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5년 A단지 특공 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3년 뒤 매매 3억 2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는가 하면 2013년 B단지 특공 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줬다가 4년 뒤 매매를 통해 1억 3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세종시 정착을 위한 특공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교사 118명에 대한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인 81명보다 37명 많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78명, 특수학교 19명 등 모두 118명입니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천안박물관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운영합니다. 천안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천안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박물관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동서산업롤에서 제품 납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90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일냉열기에서 보일러 설치 및 AS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7-365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CSE에서 회사 공모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1-8024-74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KSC에서 압출 성형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32-327-908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